안녕하세요. 이춘의 세상만사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은 이은상의 독재 부역 행위에 대해서 희망연대 김용만 상임 고문님을 모시고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도 다시 시작된 이은상 논쟁에 대해서 더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주 보게 됐습니다. 예. 네, 2004년도 그 마산음악관으로 그 조례안이 개정되고 또 2005년도 마산문학관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마산음악관, 마산문학관으로 이렇게 개관이 이제 돼서 끝났죠. 끝난 것 같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또 다시 시작됐어요. 네. 그게 8년 뒤에 네, 2013년입니다. 네, 2013년도 네. 마산역에도 지금도 서 있는 네, 그게 노산 이은상 가구파 시비 때문에 예, 또 한바탕 붙었잖아요. 예. 그래 한동안 이제 뭐 끝났는가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네. 2013년 아마 그때가 2월 달이라고 기억하는데 네. 느닷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마산역 광장에 엄청나게 큰 노산 이은상 가구파 시비가 네. 생겼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또 연달아 뉴스가 크게 나왔는데 누군가가 네. 그 시비에 페인트를 그냥 들이부어 놨더라고요. 반대한다는 뜻이겠죠. 예, 반대한다. 뜻이겠죠. 이제 그만큼 우리 마산은 그동안에 네. 이 1999년부터 시작했던 이은상 논쟁이 많은 마산 시민들의 기억 속에 아마 이은상 또는 가고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던 모양입니다. 네,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죠. 그 시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안 했고요. 의장님 심지어는 책도 나왔잖아요. 조두남 이은상 역사 논쟁. 우리 지역에서 2003년도, 4년도 막 그랬을 때 뜨거웠었지 않습니까? 도민일보에서 책도 네,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조두남과 이은상이 지역에 끼쳤던 영향이 컸던 만큼 치열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시 8년이 지나가고 그때가 정권이 자, 이제 왜 그래 됐는지, 왜 그래 됐는지 이제 저는 바로 알았죠. 예. 이렇게 잠잠해 있던 이은상 관련 문제가 기념 문제가 또 이제 터져 나온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박정희 딸인 우리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해입니다. 그러니까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국립묘지에 있는 박정희 묘소, 박근혜 아버지 묘소에 찾아간 뉴스가 일제히 다 났었어요. 저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 네. 봤는데 순간적으로 이거 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냐? 네. 뭐 다른 사람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그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막 그 당시 그런 촉이 잡혔던 모양입니다. 박근혜가 묘소 앞에 왔으면 보통 이제 시민들이라면 절을 하죠. 절을 하고 이럴 건데 묘 앞에 가만 서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들이 뒷모습을 이렇게 비추고 있고요. 수행원들하고 같이 가만히 서 있으면 한참 동안 그 장면이 다 나왔었어요. 왜 서 있었는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바로 묘비입니다. 묘비. 묘비명을 읽고 있었습니다. 네. 묘비에 보면 박정희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하늘이 내린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찬양을 해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순신. 그 글을 누가 썼느냐? 바로 이은상이 쓴 겁니다. 그 묘비명까지. 예. 그걸 읽고 있은 겁니다. 박근혜와 그 수행원들이
그 글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거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이제 마산역에 그 가고파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반대 운동을 펼쳐나갔죠. 왜냐하면 마산역 광장은 공공의 장소잖아요. 그렇죠. 공공의 장소입니다. 마산 시민들 모두가 함께 오고 가고 오는 자리고 함께 공유하는 공공장소란 말입니다. 거기 주인이 누구냐? 철도청이거든요. 철도청에서 허가를 해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 박근혜가 당선되자마자 재빨리 누군가가 철도청하고 교섭을 해서 그게 가고팝이 엄청나게 큰 돌비입니다. 지금도 서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이현상 그 기념 문제로 또 이제 참 지난한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고파가 이현상이고 이현상 노산이고 가고파 노산 이현상이 그냥 한 단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논쟁 속에서. 그게 또 10년 뒤에 또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현상을 추앙하는 쪽의 사람들이 이름을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는 이런 거, 저때는 저런 거. 이럴 때는 이현상의 이름을 바로 쓰기도 하고 안 될 때는 노산이라는 홀을 쓰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될 때는 가고파라는 이름을 내세우기도 하고 이때 또 가고파라는 이름을 내세운 겁니다. 이번에 가고파 국가축제 하듯이 딱 가고파를 내세우는데 가고파는 이현상의 또 다른 인칭 대명사다.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 그 노비산 이런 쪽에 보면 노산도 막 이런 것들로 계속 참 부지런하세요. 그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한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세워놓으니까 잘 치워지질 않죠. 치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철도청까지 올라가서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은 저쪽대로 이게 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자기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시비 하나 세웠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그게 이제 또 로타리 클럽이라는 데서 세웠더라고요. 그 이름 자체는 세운 곳은 직접적으로 이현상 기념 사업하거나 또는 이현상을 추앙하는 문인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내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몇 달로 그렇게 계속 논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서로가 성명서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서로가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더라고요. 마산 시민들을. 얼마나 동원했어요? 한 300여 명 이상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했었어요. 그 집회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빨갱입니다. 빨갱이. 이현상 시비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빨갱입니다. 빨갱이. 이 빨갱이들이 본래 이런 짓을 했다. 옛날 6.25 때도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빨갱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비를 세운 쪽에서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갔어요. 몰아갔는데 필살기예요, 빨갱이가. 그죠? 민주 세력을 공격하는 맞습니다. 필살기예요, 필살기. 이제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는 끝을 낼 줄 알았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좋다. 이걸 못 치우겠다면 이런 식으로 당신들이 치우지 못하겠고 철도청도 그쪽 편을 들었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못 치우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비를 세우겠다. 대응비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대응비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철도 마산역에서 약간 좀 말렸습니다. 말렸는데 우리를 말리려 그러면 저거 철거해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끝까지 못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대응비를 세웠는데 저희들은 그 대응비를 이제 우리가 민주성지니까 민주성지 수호비라 이런 이름을 붙여서 그 옆에 대응비가 서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마 보니까 가끔은 칼럼을 써서 마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칼럼을 쓴 것처럼 해가지고 보기 흉하다 이런 칼럼을 여러 번 썼던데
아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플 겁니다. 네.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이은상의 이은상의 독재 부역 행위와 함께 이은상 시를 그대로 모방을 해서 시조를 썼죠. 썼습니다. 네, 의장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저는 워낙 상인 고모님보다는 옛날에 우리 지역에선 다 의장님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은상의 친독재가 고향 걱정한다면서 은근슬쩍 급주기를 무모한 흥분으로 가오를 범치 마라. 가오아 가오, 연세는 필경은 이적행위. 4월 학생혁명 탐문 5.16 위에 써줬을 뿐 쿠데타 협력 유신 지지 학살자의 아첨 떨며 독재 권력 품속으로 가고파라 가고파. 예. 예, 이 유명한 시인이 썼다고. 의장님의 평소의 말씀이라서 저는 그 유명한 시인이 의장님이 쓴 거라고 눈치챘습니다. 그 시조의 핵심은 네. 마지막 구절입니다. 네. 독재자의 품속으로 가고파라 가고파. 3.15와 4.11 마산 사건은 도대체 불합리, 불합법이 빚어낸 불상사라. 지성이 잃은 데모요 비정상적인 사태로다. 이라고 이은상이 했던 말들을 다 넣어갖고 예, 시조를 갖다 써서 지금도 마산역 강정에 있죠. 어떤 분들은 그쪽에서는 보기 흉하다라고 하지만 가슴 아파하지만 또 우리 쪽에서는 저런 시비가 저기에 대해서 밝혀주는 시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야, 참 지난해 진짜 너무너무 싸움을 막 여러 가지로 했지 않습니까? 진짜 수호비 또 싸우고 또 뭐 은상의 샘도 싸우고 정말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또 끝난 줄 알았는데 네. 또 네. 또 이렇게 하고 요즘에 좀 또 10년이 지나서 이번에 근데 지금 우리 지역의 보수단체는 이제 주장을 넘어서 갖고 완전히 이쪽을 가짜 뉴스다. 빨갱이라고 하는 것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름으로 반국가 단체의 수괴라고도 의장님을 몰잖아요. 이런 운동을 하면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조금 전에 역 광장에서 저희들 보고 빨갱이라 했다는 거. 그런 소리 들어도 웃고 넘어가죠. 그 정도 소리는 옛날부터 저쪽에서 하는 얘기고, 종북자파다, 진북 세력들이다, 이런 얘기는 일상적으로 듣는 얘기라서 이제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특별히 흥분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이번에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옛날하고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은 7월 22일 창원시 의회에서 의장의 이제 집권 상정으로 마산 국가축제가 마산 가오파 축제로 돼버렸습니다. 네. 의회에서 땅땅땅 이렇게 됐어요. 그럼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끝났어요. 그쪽에서 승리한 겁니다. 왜냐? 현실적인 힘이 있으니까요. 창원시도 장악해 있고, 의회도 장악해 있고, 실질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걸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쪽에서는 계속 자기적인 성명서를 지금도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기자회견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우리 보고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겁니다. 이런 게 친독재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그 이전에는 어쨌느냐? 그 이전에는 친독재의 경력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좀 변명은 해도 억지 변명은 해도 강하게 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가 있어도 공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과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과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독재 부역했다는 것도 전부 다 가짜뉴스다. 무조건 가짜뉴스다라고 해버리고요. 그럼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의회에서 통과될 때 제안한 그 시의원 5분 발언하는 걸 들어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의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현상이 제가 있을 수가 없죠. 이승만이 훌륭한 분인데
어떻게 5번 발언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4.19가 일어나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랬다. 학생들에게. 그래서 그래 된 거고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한 게 아니고 밑에 부하들이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아무 죄가 없다. 그런 이승만 대통령을 칭송한 건 당연한 일이죠. 지금 이은상 이 논쟁은 우리 지역에서는 또 다른 이승만 기념관 이 싸움과 같은 일맥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예. 네. 참 그러니까 대구에는 박정희 기념관을 세우기 위해서 박정희 대구역에 박정희 동상이 세워지고 박정희 강장이로 되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승만의 기념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이은상이 이렇게 기념되고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 활동가, 인권 활동가를 반국가 단체로 몰고 있고 있는 것과 너무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SNS를 통해서 네. 저를 이제 굉장히 비방을 하고 네. 이제 뭐 사실과 전혀 관계없이 막 엄청나게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하고 다른 단어를 쓰더라고요. 비방을 하는데, 저를 비방하는데 반체제 세력, 반국가 세력, 나라를 망치고 우리 창원을 망친 신오적 1번, 신오적 수괴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방향이 상당히 좀 전에하고는 전혀 통상적으로 하는 비난하고는 다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수 짰나 봐요. 이 사람들이 어디 용산에 가서 서로 얘기하고 왔나? 이랬는데. 근데 대통령보다 더 앞서갖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얼마 전에 마산 합포구청에서 민주주의 전당과 관련해서 시민공청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쪽에 지금 현재 이은상 기념사 앞에 사람들이 수십 명 몰려와가지고요. 완전히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제가 그게 가지는 못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다고. 의장님이 워낙 그 민주주의 전당 추진위원회 그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위원장도 했었고 민주주의 전당을 그쪽에 짓자고 우리 지역에서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제가 토론을 통해서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 자리에 하자고. 그런데 그게 이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서 왔어요. 거기에. 피켓팅. 피켓팅까지 해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주장하느냐. 지금 저 민주주의 전당 이름을 그동안에 나왔던 이름이 한국민주주의 전당. 그 다음에 창원시 마산 민주주의 전당. 이 정도 얘기가 민주주의 전당 추진위원회 쪽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날 그 사람들이 와서 주장했던 게 뭐냐. 자유민주주의 전당을 이름을. 민주주의 전당 앞에 자유를 넣자고. 그 안을 3개나 제출했더라고요. 자유라는 말이 왜 나쁩니까? 자, 보십시오. 그리고 난 뒤 며칠 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며칠 뒤에 8월 15일이 됐어요. 8월 15일 강북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경축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50번을 썼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랍죠.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용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지금 현 정권하고 지역에서 움직이는 저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지역에 이미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보수라는 말도 붙이기 싫습니다. 보수가 아니죠.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역사 인식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완전히 수구다. 역사 인식만을 볼 때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자기들의 카르텔이 이미 지역에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수구 기득권만이 아니라 우리 네.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는 것. 이제 이래 되니까 네. 그 수급만 가지고도 또 모자라죠. 네. 모자라죠. 그게 어제 또 보니까 우리 마산 오동동에 있는 소녀상 네. 거기다가 정말 모욕적인 은사를 쓰고 성매매 여성. 그것도 일본어로 썼더라고요. 네. 일본어로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저를 비난하는 쪽에서 얼마 전부터 갑자기 소녀상 문제를 저한테 엎어가지고 비난을 했더라고요. 불쌍한 소녀들을 팔아가지고 제가 마치 정부나 시로부터 무슨 이득을 취한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뭐 지금까지 모든 비난이 아무런 근거가 없은 거지만은 이렇게 저를 비난하는 것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며칠 뒤에 바로 이제 누군가는 몰라도 어제 소녀상 앞에 그런 모욕적인 소녀상에 대한 테러죠. 테러죠. 네. 테러고 그걸 그것도, 챌린지를 하잖아요. 네, 위안부 그 법 폐지 운동 본부라나 이런 식으로. 일본 극우 세력들이 밤에 살짝 와가지고 했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치는데 네. 아마 그 영상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어디 단체가 있는 모양이던데.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네. 그들이 주장하는 거 위안부 문제는 정의연과 여가부가 위안부의 위력을 불쌍한 노인들을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국제 사기극이다. 그래갖고 흉물 소녀상 철거 위안부 사기극의 상징이라고 의장님이 김명시 장군 독립서원을 신청해갖고 독립서원을 받기까지 진짜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저도 또 그 책을 우리 이춘 작가도 이제 예, 특히나 또 소녀상이 예. 바로 그 김명시 장군의 생가 맞은편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바로 그 김명시 장군 생가터에와 관련되는 그 오동동 주변에 분들이 얼마나 독립운동 유공자들이 많습니까? 그 바로 코앞이 그 3.15 그 발원지 아니에요? 기념관이고. 네, 기념관이죠. 이런 곳에서 이런 흉물 소녀상 철거라고, 저는 너무 분노하는 게 우리 지역에서 성매매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잖아요. 3.15 기념탑 앞에 있는 그 서성동에 있는 집창촌의 여성들은 3.15 의건날 그날 밤만큼은 네. 밤의 꽃이 아니라 민주주의 꽃으로 피어나서 돌을 실어 나르고 그렇게 했었던 3.15 의거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3.15 의거탑이 있는 그 바로 길 건너 앞에 지금도 좀 남아있죠. 성매매 여성들이 남아있는데 그때만 해도 훨씬 많았습니다. 숫자가 훨씬 많았는데 그날 밤에 그 여성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그날 밤에 체포해가지고 경찰에 가서 조사받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직업이 장렬로 되어 있었어요. 오직 참 그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프죠. 예. 지금도 제가 목이 메이려고 그러는데 그 비록 그때 다른 직업도 없고 오직 팔 건 몸밖에 없어서 우리 누나들이죠. 그렇죠. 우리 누나들이었는데 지금이 이들이 마욕하기 위해서 성매매 여성이라고 말을 갖다가 우리 지역의 우리나라의 그 슬픈 여성사를 생각한다면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진짜 유공자들이 무덤에서 그냥 통곡하고 뛰쳐나올 판입니다. 진짜 제가 볼 때는 오동동 이 얘기. 근데 이것들이 다 지금 가고파를 붙이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정당에서 깽판 부려갖고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만들고 똑같은 세력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란 말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진영에서 이 평등이 없는 자유 아닙니까? 아니 민주주의 안에 자유가 없는데 무슨 민주주의랍니까? 민주주의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자유라는 말이. 이 자유민주주의 전당을 붙인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반공이라고 하는 이 독재자들이
자기 정권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 말에 대한 우리 그늘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요즘에 또 부마 항쟁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마 부마 항쟁로는 네. 부산에 12.6 도로가 생겼고 그게 생기다가 보니까 창원시도 그냥 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창원시가 먼저 제안했던 게 부마 항쟁로라는 거였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자연스럽게 부산에 있으니까 부마 말 그대로 부산하고 마산이지 않습니까? 네. 부산에 생겼으니까 마산에 생기는 게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시가 먼저 앞장서서 제안을 했던 일이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도로에다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세력들이 아마 다른 이름으로 신청을 한 모양입니다. 엉뚱하게.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렇게 다른 이름에 신청이 들어오고 복잡하니까 일단 그걸 취소하겠다 이래버린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인지. 이거 너무 모욕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시민단체들, 민주기념단체들이 이거는 줬다가, 거기에 선비로, 다른 도로든 선비길이라든지 이런 거 다 통과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네들이 먼저 제안하고 보수단체에서 제안하면 그거는 보수단체들 받아주고 너무 쉽게 받아주고 거기다가 최근에 오죽하면 경남신문에 있는 김용락 기자가 지역 사람이 부끄럽게 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의장님도 김용락 기자의 기사 보셨나요? 그 마산 박치기 공룡. 며칠 전에 저는 김용남 기자 때문에, 용락 기자 때문에 처음으로 박치기 공룡이라는 게임이 됐었는데 그 박치기 공룡은 지 힘이 세다는 것 때문에 마구마구 들이받고 그랬다고. 제가 김 기자 칼럼을 보고 최근에 나온 글 중에서 지금 현재 이현상 기념 사업을 하려는 물론 이제 시와 시의회 기념 사업에 통틀어서 그 사람들의 본질과 형태를 가장 정확하게 짚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가장 정확하게. 모든 것을 무력적으로 끝내는 것이 박치기 공룡의 특징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게임을 모르니까 그런데 게임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막 그 웅장하다고 멋있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다. 사회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냥 마구대고 그거 하다고 몸무게로 가지고 아마 따지는 모양이더라고요. 몸무게가 조금만 높으면 자기보다 낮은 공룡을 계속 막 1000번이라도 계속 들이받는다고. 그래서 그 공룡의 특징이 폭력적이고, 권력적이고, 이기적이고. 맞아요.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좀 참신한 접근이다. 그 다음에 끝없이 한다는 거예요. 끝없이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면 승리로 끝나야 되는데, 아니죠. 자기들이 힘이 있다는 걸 확인이 됐단 말입니다. 이제 이겼으니까. 그 힘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부마항쟁 도로 그거 계속 다른 다른 이름으로 갖다 신청해서 무산시키고 민주주의 전당 또 자유민주주의 전당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또 이제 그 소녀상 앞에다가 사람들 분노하게끔 또 거기다가 챌린지 해갖고 막 흉상철거라고 해갖고 사람을 계속 분노 게이지를 올리고 있는 일이에요. 계속 박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김용락 기자가 쓴 페이스북에서 32년 동안 자기가 살았는데 지역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절망스럽고 지역에 내가 있다는 게 부끄럽게 만든다는 얘기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진짜 가고 싶어도 오도 가도 못하는 그래서 고향에 가고파 노래의 뒤에 전상을 들으면 우리가 진짜 참 너무 우픈 현실인데, 의장님 이렇게 이현상 논쟁을 하면 계속 솔직히 사자의 글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잖아요.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의 의도는 진짜 뭘까요? 있습니다. 그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면 2013년에도 이미 시도를 했고요. 네. 가고파 12만 세운 것이 아니고 시도했습니다. 마산문학관을 다시 이현상문학관으로 바꿀 시도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우리가 워낙 그 세계 이 시비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니까 막 하다가 여론도 안 좋고 해서 뭐 실패했죠. 네. 실패했는데 지금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현상 기념관입니다. 네. 이현상 이현상 문학관입니다. 기념관을 만들면 뭐가 좋을까요? 그들이 가족도 아닌데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좋을까요? 이현상 기념관을 지어야 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죽은 자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자들을 위해서 지어야 하는 겁니다. 산자들을 위해서 뭐 어떤 게 왜 이유일까요? 그러느냐? 네. 자 보십시오. 이현상 문학관이 생겼다. 상당한 규모일 테고요. 네. 이미 그 장소가 지금 현재 어디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런 규모의 그런 문학관 건축업자만이 좋을까요? 네. 아닙니다. 이미 건물은 지어져 있는 건물이고 그 건물 유지 보수는 누가 합니까?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시에서 다 줍니다. 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거였거든요. 자기들이 사비를 내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땅에다가 하면 우리가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시민으로 그런 몸만 독재 땅에도- 부역자를 기를 수 없다는 거죠. 몸만 땅에도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네. 없죠. 그럼 우리 세금으로 못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세금으로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네.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문학 예술에 대한 강연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계속 연일 그런 걸 하겠죠. 그 다음에 연상을 기리는 글짓기, 뭐 시짓기 이런 걸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초, 중, 고, 대 일반 대상으로 하게 되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학관에 사람들이 오는 숫자가 100명, 1000명, 10,000명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 문학관을 운영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되네요. 그게 문화 권력입니다. 문화 권력. 그 문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문화 권력이 없는데도 이미 그 행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없는데도. 우리 토세일 때 하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선거철이 되면요. 선거가 좀 많습니까? 선거가 지금 좀 많습니까? 연속 몇 년마다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철이 되면 출마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와가지고 선거 때문에 부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자, 이렇게 편이 되면 갈려.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거래가. 네. 너 당선되면 우리한테 뭐 해줄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권력입니다. 엄청난 문화 권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하면 할수록 지금 뭡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꾸 아니 독재 부역 사실이 있다.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것도 이렇게 나온다 이제는. 이렇게 하면 그 이현상이 만일에 이현상이 지금 살아서 이 얘기를 듣는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아 그만해라. 하지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이유는 바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해서다. 그 문화 권력을 지기 위해서다. 아이고, 바로 그런 토세력들의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 예. 싶어 하는 예. 방법이군요. 내가 좀 긴 얘기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네, 그 분들에게 내가 이 말을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 마산 이현상 문학관을 이렇게 기획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이 옛날에 황철곤 마산시장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의지도 강했고요.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양쪽에서 벌어지는 논란을 보고요. 내린 결정이 이거 이현상 문학관은 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다시 시의회 가가지고 마산 문학관 조례 안을 제출합니다. 네. 그래서 시의회 통과가 돼야 되니까요. 그때 황철곤 시장이 시의원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그 사람들이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공적으로 소환되는 인물은 도덕적, 역사적 흠집이 없어야 합니다. 이번 일은 지역의 시민사회가 성숙되어가는 과정에서 역사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불가피하고 우리는 그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인과 시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에게도 얘기하고 더 이상 논란으로 고인들의, 이 고인이라는 것은 이현상과 조두남입니다. 예. 고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이현상을 사랑한다면 네. 황철곤 시장 얘기를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친일 친독제의 뿌리는 기회주의입니다. 기회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가 판을 치면 우리 공동체 사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25년 넘게 한시도 편할 없이 싸워오셨지만 다시 강대하고 호환무치하게 등장하는 이들과 이 역사 부정 세력과 역사 왜곡 세력과 이 대살아나는 상황에서 진실을 끊임없이 말하고 싸우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예, 이춘의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